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이 다음 주 일요일까지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차단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 예방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오늘 집계한 신규 확진자 규모는 곧 발표가 되면 전해드리겠고요. 최근의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집계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300명을 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서 역학조사 역량이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최근 이런 국내 발생 추이를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약 한 4,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그 신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그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휴가철 동안에 전국적으로 많은 그 접촉자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네. 또 종교 활동, 또 집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신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네.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더욱더 증가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걱정인 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도 열흘 전에 5배로 늘었는데 이들을 수용할 지금 병상이 부족하다는 게 좀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보건당국의 그 발표에 따라 보게 되면은 어제 날짜로 그 수도권에서의 그 위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실이 불과 이제 7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실은 현재 그 60대 이상의 그 이 고연령증에 해당되는 신환자가 한 40%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하루빨리 이 위중증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중환자실 등 이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사망자도 계속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날짜로 5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들 다 전부 네. 60대 이상 환자들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진료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추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이렇게 병상 부족 상황과 좀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 이 병상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사망자 증가는 병상 부족과는 특별한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병상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은 적게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처럼 60대 이상 고령층과 호흡기 질환자도 많이 지금 이제 확진이 되고 있는데 병상 부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네. 강구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퇴원 그 기준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일정 부분 좀 경미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들은 병원에 격리하기보다는 네. 생활치료센터에 초기부터 격리해서 관찰하는 그런 방법 등을 적용을 한다면은 부족한 병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좀 힘든 깜깜이 환자들이 또 많잖아요. 서울만 보면 일단 깜깜이 환자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치 준수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예. 그 8월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그 생활 속에서 그 무증상 감염자가 함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이제 도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염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 개인 스스로가 5대 원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무르기, 사람이 많이 모인 거 가지 않기,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러한 이 코로나19 확산에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정은경 본부장이 하루 확진자 2,000명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이러한 그 예측은 소위 말하는 이 재생산 지수라고 있죠. 예. 그 재생산 지수를 근거로 해서 통계적인 이제 분석을 통해서 산출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1.5에서 2.5 정도 수치가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2,000명까지도 증가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모든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단계 이게 유지가 돼도 시간 문제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 수준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좀 더 낮춰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그 증가 추세는 급기야는 1,000명대, 2,000명대까지도 신환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는 거죠. 네, 지금 뭐 깜깜이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예상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사실 집단 감염이 나도 모르게 발생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2.5단계라고 저희가 부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실질적으로 이 영세 그 업체들 뭐 거의 영업을 이제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그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조치는 이제 물리적으로 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단 효과가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잠복 기간 14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 14일이 지난 이후에나 이제 이 효과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나타나는 건데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이 확산 추세가 줄어들 수 있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단계로 가기 전에 아주 높은 고강도 지금 단계인 거죠, 2.5단계가. 실질적으로는 예. 사실 3단계에 준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지켜주느냐 이 부분인 것 같고 최대한 뭐 대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오늘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시행이 되는데요. 말씀처럼 이제 14일이라는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확진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확진자가 증상을 나타내거나 또는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적어도 14일이 지나야지만이 확진 판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현재 그 거리두기에 따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최소 기간, 그 최소 기간을 우리는 잠복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의 환자의 발생 양상 그걸 토대로 해서 이 2.5단계의 효과를 우리가 예측 또는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일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 단계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냥 만약 이제 수치가 낮춰지지 않는다면? 뭐 아무래도 이제 그 방역 예. 당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2.5단계 조치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는지 또 실질적으로 방역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 8일 동안의 이 환자 발생 양상을 추계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더 상황이 악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8일간의 조치가 더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이에 따라서는 이 8일 안에도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좀 즉각적으로 격상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3단계로의 어떤 이 상향 조정이 그렇게 이 물론 뭐 환자 발생에 따라서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와 같은 그런 2.5단계 조치가 당분간은 좀 유지되는 상황에서 네. 실질적인 이 효과를 평가한 이후에 그 3단계에 대한 상향 조정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천지 사태로 몸살을 앓던 대구에서도 한 교회에서 20여 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돼서 방역당국을 긴장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명단 확보해서 검사를 진행 중인데 대면 예배를 보다가 감염이 이루어졌을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지금까지 이 환자들이 상당수 이제 종교 활동을 네. 통해서 발생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또는 이 신도들 간의 또 식사와 또 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비말 접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신도의 참석도 좀 최소화하고
그리고 또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그런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하고 또 그게 또 좀 그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면은 온라인 예배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종교 활동을 통한 이 감염자를 줄이는데 좀 협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가 사실 신천지 사태로 몸살을 크게 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렇게 20여 명 대규모로 한꺼번에 감염된 경우가 그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비단 대구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좀 이런 대면 접촉이라든지 대면 예배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상 뭐 며칠 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또 이 기독교 지도자들 간의 면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종교계 이 지도자분들께서 이러한 그 이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좀 그 이 전파를 함으로써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야간 파티를 연 게스트하우스 관련 2차 감염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투숙객이 이 파티에 참석한 이후에 확진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날에 머문 다른 게스트하우스의 직원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직원이기 때문에 3차 감염이라든지 4차 감염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이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손님들을 그 응대를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충분히 그 3차 감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했던 투숙객들 또 그 접촉자들까지도 명단을 조속히 파악을 해서 자가격리 조치는 물론이고 확진 검사를 통해서 추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뭐 대학생들이 파티를 열어서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왜 이 시국에 파티를 열어야만 했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석자가 지금 14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의 좀 접촉자를 가려내는 게 관건이겠습니까?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 게스트하우스 14명 명단은 아마 다 그 확보가 가능하다. 네. 아마 다 확보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는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되 또 이분들이 추가적인 접촉자가 있는지도 조속히 이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서 스스로가 어떤 특이한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어딜 가든지 QR코드라든지 방문 이력을 좀 남기도록 하는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 온천 방문 이력을 숨긴 목사 부부로 인한 2차 감염이 확인이 됐거든요. 일단 같은 시간대 온천 방문한 두 사람이 확인이 됐는데 일단 발생한 곳이 온천이고 목욕탕처럼 온도와 습도가 좀 높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탈의실에서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그 온도와 습도가 높아도 탕 내에서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간의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 습도가 높은 그런 장소에서는 이제 감염 가능성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그렇게 네.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비말이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탕 내에서도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또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이 탕 안이든 또는 탈의장이든 그러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한다든지 네. 또 얼굴을 마주보고 또 뭐 그런 그 이 비말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감염 가능성은 탕 내든 또는 탈의실이든 장소에 분문하고 다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에서도 충분히 감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온도와 어느 정도의 습도가 돼야 좀 이게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간의 연구 결과를 예. 보게 되면은 습도가 40 내지 60% 정도가 되는 그런 장소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낮아진다. 네.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욕탕 안의 습도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감염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대면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 비말이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또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면 부산에서는 이제 새 신사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밀접 다행히 이제 접촉해서. 예. 그 부산의 그 해운대 온천에서는 그
이용자들 네. 전체에 대한 그 검사 결과 한 명의 그 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요, 홍콩도 그렇고 벨기에, 브라질, 미국까지 재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병 걸렸을 때는 오히려 가벼운 증상이었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 폐렴 같은 징후가 짙어졌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한 번 감염됐다고 해서 이게 모두 면역이 되는 건 아니다를 보여주는 케이스일까요? 네, 사실상 뭐 상당히 예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네바다주의 한 25세 남성이 초기 감염 그리고 또 재감염을 통해서 폐렴이 더 악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이제 상이한 그런 바이러스로 밝혀져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재감염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의 경우에 그 면역에 따른 그런 이 효과가 사실상 좀 그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 그동안에 많이 논의가 됐는데 네. 한 번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완전히 면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어제 299명이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19,699명이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어제는 323명이 증가했고 오늘은 299명. 다소 수치가 좀 줄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미를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여전히 300명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명이 이러한, 적은 300명대. 이러한 그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뭐 이 방역 효과로 인해서 확진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 그 확진 양상은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은 300명 아래로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일단 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국내 감염이 283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283명이라는 수치가 아직은 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의 300명대로 봐도 무관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14일 이후에 현재까지의 누적 환자, 어제까지죠. 네. 4,600명 정도 수준입니다. 그 얘기는 하루 평균 300명 정도가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저 수치도 그 평균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거리두기 또 2.5단계 상황 속에서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하루 발생한 신규 확진자 299명입니다. 이 중 국내 감염이 283명인데요.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114명, 경기 77명, 역시 수도권에서 대다수가 나왔고요. 대구에서 30명이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대구에서 30명이나 나왔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회 활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접촉자가 만약에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로 네. 인해서 발생된 확진자일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114명, 경기 77명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의 수치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뭐 당장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이제 2주라는 그런 잠복기 기간을 지난 이후에 이 수치가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2.5단계의 효과가 있지 네.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잠복기가 이제 2주라고 하셨으니까 광화문 집회가 15일 즈음이잖아요. 그 이후에 한 2주는 지났으니 그 사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됐는데 이 2단계에 대한 어떤 효과도 지금쯤이면 조금씩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이 300명이라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로 이제 이 확진자가 늘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2단계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300명이라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이 방역 당국이 이 상황을 지금 극복을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환자 증가 추세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양상은 지금 어느 정도 일단 현 유지.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네.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방역 당국의 효과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인 지역 상황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총 299명이 확진 판정이 났고요. 0시 기준으로 치면 총 19,699명입니다. 자, 신규 확진자 299명 중 서울이 114명, 경기는
77명, 대구는 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인천은 12명, 전남 8명, 경남은 7명, 그리고 부산과 대전은 각각 6명씩, 충북, 충남은 각 5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경북은 각각 3명씩, 광주, 강원, 제주 지역은 각 2명씩 발생을 했습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발병 양상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휴가 동안에 많은 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접촉이 이루어졌고요. 또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현재 8월 달에 확진된 사람들이 다 수도권과의 접촉이 확인된 그런 경우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는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이 위험한 시기인 만큼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이런 수치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병률 차익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